산업을 들어가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전에 몇 가지 전달 좀 할게요. 자, 이거 한 가지 받으시고. 선생님 이제 이번 주부터 문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금방 수빈이 쌤 2권 줬는데, 이거 채미 좀 한 권 좀 갖다 줘. 알겠지? 자, 지금 10세트입니다. 10세트만 250문제 정도 되는데요. 자, 요거 표지에다 적으십시오. 6월 19일 목요일까지. 6월 19일 목요일까지. 자, 그리고 저희 목요일에는 또 미스터 방학고 이런 작품들도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채점해서 모르는 거 체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풀다가 바로 모르는 게 있으면 쌤한테 찍어서 바로 물어봐도 되고. 알겠나? 자, 그러면 쌤이 오늘 시작을 날개라는 작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프린트 한 장 받아가지고 이제 외부 지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일단 우리 그 날개라는 제목 밑에 조금은 잘 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좀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의식의 흐름, 기법을 또 활용한 내면 묘사로 형상화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건 또 실제로 작가의 자전적 일생이 반영됐다라고 되어 있거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옆에 딱 따로 적을게. 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 자, 일제에 저항해야 되느냐, 일제와 타협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또 뭐하는, 자, 또 갈등을 하는, 그치? 그런 지식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갈등조차도 뭐 하지 않는, 애당초 그지 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그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죽어버릴 거야. 나도 무기력, 또는 소극적인, 요런 살렸던 모습들이 좀 제 나왔단 말이지. 특히나 작가 우리 이상의 본명은 김혜기하고 형님인데, 그래서 이 지금 4가지 어떤 방향 속에서도 이런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0년대 주로 활동을 했고, 30년대, 40년대 거치면서 일제의 어떤 만행이 더욱더 극심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것은 그지 없고, 결국 이제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30년대 우리가 모더니즘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나 쉽게 얘기해서 인과성 없는 이런 생각들의 그치 단편적인 생각들의 나열을 그저 그냥 뭐 해버립니까? 내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 와이프가 외출을 했다가 그치 와이프가 또 옷을 또 만지고 또 재미가 없고 또 다른 걸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이런 행동이나 의식 속에 인과성이라는 것이 그치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지.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그치 자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누구도 작가 자신도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아마 여기 자전적이라는 워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작가의 어떤 삶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쌤은 수필 아닙니까?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자전적 성격의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작가 자신의 삶 역시 그런 어떤 이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소극적 지식인의 삶의 모습.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작품 속에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일단은 좌측 그 상단에 핵심 정리라고 개관 먼저 하고, 우리 그 교재, 전체 줄거리가 살짝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정리 먼저 한 다음에 수로 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나올 포인트 딱 정해져 있어요. 아스피린이 원래는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알아채리는 장면에서 내면적인 어떤 혼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겨드랑이가 살짝 간질간질하면서 날아보자꾸나 하는, 그치? 이 이제 현실로부터 어떤 해방 욕구, 그치? 요 2가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좌측 상단의 갈래에 단편 넘어가고 심리소설. 여기서 말하는 심리는, 자, 1인칭, 그치? 나의, 이제 무기력한 지식인 나였던 심리와 인식을 그치?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성격의 고백적, 우리 문학의 고백은 화자 내지는 서술자가 자기 얘기할 때 고백적입니다. 그치? 그리고 상징적이라는 게 여기 또 제목이죠. 그죠? 제목과 관련해가지고. 자, 이 날개라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상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지? 우리는 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도구의 도움을 빌려서 그지 날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지 자 몸에 이런 날개가 그지 생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런 지금 뭐야 무기력하고 그치 소극적 이런 자신의 태도로부터 또는 억압적 현실로부터 나오고 싶었던 거 날아가고 싶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생김이 좀 잘려서 그런 거야. 어쨌든 그래서 현재 보다 나은 그치? 삶에 대한 지향해서 어쨌든 요 날개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심리적 아까 우리 의식의 흐름 기법 심리적인데 심리소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경성 일대 한 유곽이 있는 건물인데 이 유곽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술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어제 다른 남자들과 뭐 정을 통하는 그런 모습도 충격받고 뭐 도망가게 되는 거지 나의 모습으로 또 나오는데 어쨌든 자 우리 나는 지금 여기서는 이런 무기력한 지식이 있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우리 와이프에게는 뒤져지는 그치 그래서 되게 종속적 관계 그래서 막 절름발이에 우리 뭐 어제 관계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나가 갖고 있을 생각서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심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나가 아닌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돌아 볼 수가 없으니까 추측적일 수밖에 없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고 제재된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의식이지 자 분열이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분열이라 막 정신 이상승제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막 오락가락해요.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날개 그지 돋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 한번 날아보자꾸나 로 그지 끝이 나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자 어쨌든 우리 서술자인 나가 뭐 하고 싶음을 이런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출전하고 이 사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 자기 이름은 아니고 김혜경님이라고 그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111페이지라고 해서 좌측 하단에, 자, 등장인물하고 전체 줄거리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떤 내용으로 전체,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시다. 자, 일단 등장인물은 크게 우리가 나와, 그 나의 안에 두 명 나와요.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도 또 뭐된 격리된 그치 단절된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할 때는 그치 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치 이렇게 저 깊은 방에다가 그치 이렇게 감춰두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럼 무기력한 자 하지만 마지막 장면 다시 날개의 소생이라 만들어진 또는 자 원래 있던 게 생겨나는 건데 어떤 게 그래서 소생을 꿈꾸면서 자유를 꿈꾸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저항과 타협 즉 뭐 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그 주인공이 일종의 뭐 하면서 각성을 하면서 그치? 갖게 되는 의식인데 이때 또 각성의 계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는 소재가 이제 정오에 뭐가 울려요? 정오에 뚜 하고 그렇죠 사이렌이 울립니다. 요즘은 뭐 이제 12시에 뚜 하는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울렸단 말이에요. 시기가 고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이렌 소리에 각성을 하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날아보자꾸나 하게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출제 포인트 딱 두 장에서 딱 말씀드릴게요. 아스피린, 아달린, 그치? 그 다음에 날개 돋는 장면. 요것만 딱 주목하셔도 사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전체 줄거리의 맥락만 잘 잡아가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안에 남편보다 우월합니다. 경제적으로 그치? 그런데 그 경제적인 우월함이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행위, 정상적인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현실 속에서 살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어쨌든 간에 자 우월한 존재면서 경제적으로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뭔가 조금 이제 남편을 종속하고 남편을 뭐하고자 해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스피린이라고 해놓고 뭘 먹였던 거야? 수면제를 먹여왔던 거야. 맞지? 그래서 내 말 잘 듣게끔 하고자.
어쨌든 그리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이제 매춘을 하죠. 그 행위 자체도 자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에 대한 잘못됨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제 계속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이건 현상 유지 어떤 이제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 어쨌든 뭐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는 절름발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요 아내와 단둘이 사는 젊은 남자입니다. 자 지식인이지만 직업은 없죠. 그래서 나는 또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의식이 강해.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그치 어떤 성찰이라든지 뭐 고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현실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지식인이긴 합니다만 현실 사회에서 자신이 뭐 활동을 하는 것도 단체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과 많은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감각, 사회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인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아내의 방과 이제 나의 방에 대한 대조가 나오거든요. 자, 아내 방은 되게 어떻습니까? 햇볕이 잘 들고 예쁘게 꾸며져서 그치? 휘황찬란해 색깔도 화려하고요. 월세스. 그런데 나의 방은요. 되게 어때? 볕이 안 들어서 음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의 방이 또 이제 인물의 뭐를 심리라든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외출하면은 우리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내 방으로 막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뭐 하기도 하고 돋보기 가지고 막 불장난치기도 하고 이제 아내 화장품을 막 갑자기 뭐 열어보고 그죠? 막 찍어 발라보고 뭐 이건 별로네 저건 별로 품평에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자서 외출하고 나면 아내 방에 가서 냄새 맡고 돋보기 태우면서 혼자 논다 이겁니다. 요런 모습들도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에 나이랑 좀 어둠의 이미지지만 그래도 밝음에 대한 뭐를 좀 지향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어느 정도는 밝음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 자, 어쨌든 아내는 사내들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우월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비도덕적이면서 그죠? 이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보면은 그치 그것이 뭐 훌륭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돈으로 나에게 용돈을 주죠. 그리고 자신이 매음을 할 때 나가 방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면제 아달린을 먹인다는 거지. 근데 이 아달린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는데 자 나에게 아달린이라고 말을 하고 먹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나에게는 아스피린이다. 신경안정제 정도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먹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아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좀 불필요하고 그치 귀찮아하면서도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아스피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달린인 이제 수면제라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아내를 이제 연구하게 된다라고 되는데 이때 아내를 연구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봐봐. 사실 우리가 지금껏 만약에 너희가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나한테 뭔가 약을 줬는데 그 약이 내 몸에 안 좋은 약이었대. 그럼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찾아가서 왜 그걸 먹었어? 그 약을 먹인 의미가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제 서 아내를 연구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자 무기력한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 부부의 사이가 비정상적이다.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아내와 나는 절름발이라는 게 뭐겠어? 발을 저는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기울어진 관계이고 정상화되기 좀 쉽지 않음을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러다 수면제를 6알이나 먹고는 자다 깨어나서 쓸데없이 아내를 의식했다 또 미안함에 젖어서 그지? 사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또 이제 뭐 의식이 그런 비법인 거죠. 자, 그러나, 그때 아내는 또 다른 사내와 매음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해버려. 그래서 충격을 받아 거리로 뛰쳐나오죠. 그치?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외출인데, 우리 교재에서 5번의 외출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소단역 끝에 미스코시 백화점. 자, 올라가서 26회의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자기는 개모해왔다. 무기력해왔고, 그죠?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지? 자, 체념적이었다. 그때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여기 바로, 각성의 계기.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이 그치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죠 체념 수능적이었으니 지금이 사이렌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뭐 하겠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성으로 날개를 달고 따라오고 싶은 이런 충동 그치? 근데 실제로 날아올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인데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이런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였던
의지적인 자세가 아니냐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보내주신 프린트를 봤을 때, 외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역시 좌측 상단에 학습 활동 해가지고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겨드랑이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유하고 그 밑에 5번의 외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자, 일단 겨드랑이가 가렵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뭔가 좀 돋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뭔가는 날개가 돋으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자,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생기가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통해 이제 나에게 전해지는 순간, 왜?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하다고 뭔가 좀 휑하고 축 처진 그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사이렌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렌 소리가 결국 생동감을, 그치? 활력을 지금 이렇게 불러일으켰고, 그런 활력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와이프가 주는 돈, 그지 쓸 때도 있고 또는 그 돈을 때로는 화장실에 버리기도 했어. 쓸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내적 자아를 깨우는 역할, 아까 각성의 계기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지? 즉, 자, 그동안 억눌렸던 내적 자아가 정오를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의해서 솟구쳐 올라 욕망을 표출하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력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뭐야? 자신도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이상이라든지 삶의 방향성은 있지 않았겠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오의 사이렌을 계기로 해서 그치? 다 표출되는. 그러므로 아내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이제 의존이 아닌 자리. 그치? 자, 이런 결심이, 나면서, 그죠? 겨드랑이가 가렵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그 표는 별표 한번 칩시다. 학교에서 1차 외출부터 5차 외출까지 다 설명을 했더라고, 그치? 그래서 위에, 서 아내에게 종속되어 단절된 삶을 살던 나에게 외출이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그치? 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 만남 속에서 나아가 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인데, 자, 첫 번째 일단 외출은요, 특별한 사실은 목적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용돈 받아서 돈을 쓰는 쾌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나갔지만 돈 쓸 줄도 모르고 집 밖에서 행동하는 양식이라 좀, 헤맨단 말이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사회적, 사회성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었다. 그지?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도 되게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그지? 정신적인 병적 증상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외출에서 얻은 건 딱히 없었다고 봐요. 그지? 자, 두 번째입니다. 역시 또 지향 없이 거리면서 목적지 없음이 또 반복이거든. 이런 것들 당연히 또 이제 보면은 지식이 드렸던 방황하고 연결하겠지. 그지? 방황이란 뭐야?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는, 이들의 어떤 행동에는 그 어느 하나가 내가 왜 이 팔동작을 들고 내가 왜 이 다리를 저 종로 방향으로 향해가지고 걸어가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발길 닿는 대로, 그죠? 따라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역시 오른쪽에 돈을 쓰고 이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외출을 커피도 한 잔씩 사 먹으면서 돈의 값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성역 한쪽에 있는 티룸에서 차를 마시다가 돌아오는, 아내가 이제 돈을 줘서 늦게 오라고 종용을 하죠. 요거는 아내가 지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하지 않기 위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지? 남편을 저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좀 있다가 와!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일이라는 건 저기 좀 그래서 아까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 그지? 그거. 그래서 돈도 쓸 줄 알게 되고 차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조금씩 이 세 번째, 이 외출부터는 바깥 세상에, 그지? 새로운 세계의 어떤 익숙해짐, 그지? 적응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어쨌든 요 네 번째는 요 외출 4, 5번이 제일 중요해요. 3, 4, 1, 2, 3까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우리 날개 나오면은 외출 4, 5번 장면하고 꼭 관련이 있어서 나오거든. 외출 사이 아까 우리 전체 줄거리 산에 왜 갔다고요? 아내가 나한테 줬던 그 정신 안정, 약이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 수면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외출을 했고,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극도의 불안과 허무,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믿었던 아내에게 그렇게 배신당했다는데, 근데 또 보면은 결국 아내를 또 뭐 한다고? 아내를 또, 나름, 그지? 어떤 일이 있었겠지. 그러나 먹인 이유가 따로 있었을 거야, 그치? 아내를 의심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자기, 그제 실제로 물어보고, 내 혼자 뭐 항상 상념에 잠겨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 아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오케이, 좋아.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묻고자 이제 집으로, 그치? 귀가하는 겁니다. 맞아? 그런데, 그때 이제 네 번째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뭘 본다고. 그래, 아내의 그 음란한 현장을 목격해. 놀라서 묻지도 못하고 달려 나온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하고 묻고자, 그치? 얘기로 좀 풀어보고자 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내와 자신의 불구적 관계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바로 절름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치? 이 절름발이라고 지금 자신들이 어떤 관계를 비유를 하는데, 이 절름발이라는 게 사실 이제 불치병입니다. 결코 그래, 정상적인, 그치? 균형적인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것을 그냥 뭐 해버린다고? 스스로 자각, 인식, 스스로 받아들인다. 그죠? 인정해버린.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뭐 하니까 사회도 좀 적응식 좀 해나가고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치 내가 우월해질 수 없고 아내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내려놓으니까 그럼 이제 나만의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날개, 그치? 이 날개란 바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재 별표 자기 정체성, 그치? 아이덴티티죠, 쉽게 얘기하면. 그지? 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떠올리면서 그지? 그것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삶의 의지를 회복해.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셈하고 전체 줄거리 이제 수업했고 그 다음에 날개의 의미, 그 다음에 아스피린, 그치? 이 아달린이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배신감 하지만 이해를 위해 찾아가지만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관계임을 알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라는 전체 중요한 줄거리를 한번 봤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쌤이 가져온 교재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요 본문 쌤하고 한 2페이지거든요. 요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읽고 우리 지금 토론도 들어가고 지금 피동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 주에 빨리 토론하고 그다음에 피동하고 그다음에 미스터방 이생유장전 모의고사 기출됐던 것들도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110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준 프린트도 전문이 아니거든? 일부분만 준 거예요. 그래서 쌤도 전문이 아니고 일부분만 좀 가져왔는데, 아마 여러분 프린트에는 박제가 되어버린 사내를 아십니까로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제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박제라고 하면은, 또 동물 같은 것들, 그치? 자, 짐승 잡아가지고, 그 안에 내장 다 벗겨내고, 가죽만 남겨놓은 채 그 안에, 그치? 다른 어떤 물질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또 짐승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박제라는 워딩 자체가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박제라는 것 자체가 다시 생명력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박제가 되어버린 사내는 결국 이제 작가 또는 서술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 그래서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지금 되게 불안하고 그치?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치? 그런 사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관적 평가인데, 어쨌든 그런 사내가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서 뭐 한다고?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이 작품 마냥,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작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은, 자, 우리 가달라 전략, 그 이전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 스킵하고, 잠깐 가볼게.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자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자 내가 잠이 든 동안 이곳에 불이 난 일이 있다.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자 이런 모습들 전부 다 이거 내가 따로 필기 안 할 거야. 이게 전부 다 지금 봐봐. 난 감기가 다 나는데도 먹였다. 내가 잔 사이에 불이 난 적 있어. 나는 잤다 또 잤다. 그치? 자, 요런 것들 전부 다 다 의식의 흐름 기법인 거야. 인과성은 없다 이거지. 그치? 내가 잤기 때문에 그 불을 몰라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랬다면 인과였겠지만, 그치? 그냥 불이 났다, 나는 잤다, 또 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다 인과의,
성이 없는, 그치? 자, 다음. 그래서 어쨌든, 자,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어오는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하다. 그렇지, 봐봐. 그래서 아내는 자신이 일을 할 때 나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국에 수면제, 그지? 자, 거짓말로 남편을 속여왔다 이겁니다. 맞니? 자, 그래서 왼쪽에 우리 그 기린의 확대경이라는 표현 있니? 확대경. 자, 여기 보면은 아스피린과 아달린을 통해 깨달은 것 해가지고 또 몇 줄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 자, 나는 아내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준 약이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부부관계가 되게 어떻다고? 그래,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정상적이다. 자, 근데 그것이 수면제인 아달린이라는 거지. 자, 이거는 사랑, 애정이라는. 결국 이것은 뭐야? 그래, 남편에 대한 것이 사랑이 아닌 거지. 남편을 지금 뭐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큰 충격. 그래서 아내가 매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남편을 잠재우고 아달린 몫이 되기 때문이다. 매형을 자유롭게 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아내에게 남편은 좀 짐입니다. 그치? 밖에서 사회생활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치?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그치?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죠? 귀찮아 한다고. 자, 어쨌든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깨닫는 나는 자신과 아내 관계 다시 한 번 더 정상적 관계가 아닌 절름발이와 같은 불구적 관계. 그치? 자, 그 다음에 자신과 아내의 관계처럼 사회의 관계와도, 그치? 나는 뭐 하지 못했다. 조화롭지 못했다. 결국 가까운 어디에서도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치 내가 좀 제대로 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그치 아내와 나든 사회와 나든 전부 다 뭐야 조화롭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아 그치 그러니까 너를 깨는 그래서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어쨌든 뭐 이것은 조금 더 심하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는데.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결혼간, 자,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질 뻔했다. 자,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외출이었던 산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치? 아마 좀 여기서는 배신감, 그치? 그래서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했어. 그래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다. 까무러친다는 건 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내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니, 그지? 배신감이 너무 커버리면, 그지? 정상적인 행동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아내 생각을 좀 지우려고 했다. 아내 생각 안 하고 걸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된 여기까지? 자,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서 연구할 작정이었다. 자, 양지 바른 자리 역시 여기 교자가 나와 있을 건데 항상 집에서도 그렇죠? 자, 그 깊숙한 그지 볕 안 드는 방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을 하는 시간대는 대부분 언제야?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만 나가더라도 밤에만 좀 위주로 나갔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양지 바른 곳, 즉 뭐야 이제 볕이 들지 않는 음침한 방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밖에서만큼은 이렇게 햇볕이 드는 이제 요 양지를 좀 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서서히 아내에게 관한 연구할 작정. 나는 길가의 돌창편, 그 다음에 구경도 못한 진 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했다라고 최대한 뭐야 아내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아내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는 노력. 자, 어쨌든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 않았다. 아내 생각하면 쓰러질 뻔했는데 아내 생각 안 해서 어쨌든 안 쓰러지고 산까지 갔어. 자, 어쨌든 거기는 벤치가 있었어. 나는 거기 정조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해 연구했다, 즉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해서 생각의 체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그것이 충격과. 그래서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삐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라고. 그러니까 봐봐. 조금 이제 참 봐봐. 관에서 연구 좀 사고를 깊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야? 귀찮아져 버린다. 맞지? 그러니까 조금만 자 힘든 일이 생겨버리면 뭐 한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수능해버리고 타협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또 모습 아닙니까? 지식인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책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무기력. 그래서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즐거운 것이 뭐뭐 싸냈어.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거는 아내에 대한 어떤 분노의 행위이지만 사실
수면 여섯 알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노의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사고 자체가 그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이제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지금 행동인데, 그냥 자기 해버리는 거. 그런 것들 생각도 안 하고. 자, 어쨌든 맛이 익살맞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서 가로 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어. 그거 봐봐. 그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 여기서 말하는 그따위 짓을 6개를 한꺼번에 먹어버린 일이지. 근데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자신도 모른다,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의 비정상. 그치? 자, 그저 그러고 싶었대, 그냥. 그래서 나는 계속 그냥 잠이 깊이 들었어. 잠결에도 바위 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하고 귀에 언제까지나 어렴풋이 들려왔다라고 해서 어쨌든 홧김에 6살 때리고 지금 벤치에서 잠들었어요. 자, 난 내가 잠을 깨었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뒤야. 뭐 이제 동이 트고 있지, 그치? 특질.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또 생각났다. 그러니까 또 깨니까 다시 뭐야, 또 현실적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거든, 그지? 자, 어쨌든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스, 멜서스, 자, 마더로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보면은 중간에 뭐 마르크스, 멜서스, 마더로스 이런 사람들도 뭐야, 뭐 학자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치? 뭐 끼어들어가지고 뭐 지식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안에는 결국 자, 봐, 여기 중간에 자, 한 달 동안 아달린은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나에게 먹였다는 거야. 자,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같이 이 아달린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그래. 자, 아내가 출근하고 아내가 일하러 나가면 아내 방에서 논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때 거기서 뭘 확인했었냐면 아달린 갑, 즉 뭐야? 약통을 발견했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아달린 약통, 피할 수 없는 그 증거물, 그치? 자,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했나? 라고 계속 이제 꼬리문 이런 이제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안 나오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아내한테 직접 물으려고 이제 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줄이려 하는 것일까? 아니야.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은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은 것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뭐야? 이것은 사실은 내가 뭐야? 내가 착각하는 거. 그냥 저 방에서 아달린 약통이 그냥 발견됐는데 그걸 보고 내가 저걸 먹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내 착각이야 라고, 그치?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건 믿고 싶은 제 현실, 그치? 진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렵다, 그치? 자, 어쨌든 아내는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아마도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아내가 아달린을 먹은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치? 되게 자기방어적이지도 하죠. 그렇게 되면 나는 참 뭐야, 또 미안하다. 근데 사실 모든 정황이 누구를 나를 먹인 것으로 그죠 보여지거든. 왜? 아내가 준 약만 먹으면 졸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자, 아내가 준 약을 먹었을 때 바로 졸려, 그리고 자, 그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아달린 먹었을 때 바로 지금 잠이 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고 이게 지금 그치? 내가 지금 바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꽂혀가지고 내가 굳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그건 내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치? 아직 정상적인 사고 판단, 그치?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아내에게 또 이런 큰 의혹을 가졌다는 것이 참 안 됐다, 미안했다. 되나? 자, 그러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래,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치? 그래서 자, 112페이지. 나는 그래서 불이 나게 거기서 내려왔어. 자, 그리고 아랫도리가 회회 내어져 있면서 그치? 아찔아찔한 것을 나는 겨우 집을 향해서 걸어왔어. 자, 그래서 8시 가까이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정 전까지는 아내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아내 자정까지 이제 일을 하니까,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자기 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나는 내 잘못된 생각을 죄다 일러 바치고 아내에게 뭐 한다고? 그래. 사죄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너무 급해서 또 그만 또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이건 참 너무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해서 그치? 아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그죠? 내 눈으로 제목도 확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맞지? 응.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닫이를 닫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1초 이유도 없이 획 미닫이가 다시 열리더니 맹세를 풀어헤친 아내가 옷을 막 여밀는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폭력 밑줄. 그래서 이런 지금 장면을 그치 들키니까 아내가 되게 폭력적으로 돌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때? 그래, 저 아달린이, 그치. 원래는 뭐, 이제, 최초에는 나를 위해서, 그치. 아스피린, 나를 걱정해서 준 것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가 자기, 그치? 아내 자신의 잠을 좀 자기 위해서, 그럼 내가 정말 미안한 얘기다. 해서 사과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얻어 터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 관계들. 그래서 나는 그만 어지러워, 그냥 거기 나도 물어줬어. 그랬더니 아내 넘어진 내 입에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겠지. 자, 비정상적 관계들이 불균형적 관계들이, 그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 그치? 싸가 죽겠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그냥 넙죽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하나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누가 그래 남자가 그지 이렇게 지금 이제 데리고 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나는 외부의 그지 환경에 그 어떠한 정확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그죠? 현실 수능적이고 현실 무기력한 모습인 거 맞죠? 어떠한 대처를 못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아내는 마음을 없이 다소곳이 그지 봐봐. 자기한테는 그죠? 어때? 막 폭력을 행사했는데 남자가 막 이렇게 들고 가니까 그치? 그래서 자 그때도 또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그치? 원래 내 와이프란 말이야. 내 와이프랑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서 나한테 걸렸으면 나한테 되게 미안해해야 되고 그치? 창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남편이 나는 그냥 놔두고 그치? 아내를 이렇게 짐 싸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항은 못하고 그치? 그저 그냥 그렇게 가는 아내만 그렇게 밉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이고 그죠? 무기력하죠. 그거 읽고 있으면 답답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얘들 알겠지? 전체 우리가 훑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인물의 어떤 성격과 그치? 그리고 처해 있는 어떤 이 상황들 우리가 놓고 이제 읽어보면은 왜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래서 왼쪽에 그래서 확대경 한번 볼까? 우리 기린 나오는. 그래서 나와 아내의 관계. 그래서 나는 생계를 위해 하는 일 없이 아내에게 돈 받아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매춘을 해서 남편을 부항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즉 나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열등한 상태이며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월등한 여성으로 일반적인 사회상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당시다 알겠지? 당시의 일반적 사회상과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그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성 우월로시 물론 많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상의 모습과 좀 비껴나 있는 모습이었고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중략 이후에 팔문단인데 자 이 팔문단은 나서서가 바로 이제 그래 아내의 그 매춘 장면을 보고 나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거까지 읽고 좀 쉴게. 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봤어. 자 그래서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이라고 지금 뒤에 말줄표 나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막상 나오긴 했습니다만 목적지가 없다는 거지.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방황하는 표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대 지식인들이 그지 목적 없이 그지 의식적으로 그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자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고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또 믿고 싶지도 않다고. 맞지?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 밤을 새면서 도적질, 대립질했나? 그것도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지? 그래서 아마 작은 글자 좀 흐릿하게 보이겠습니다만은 자신이 결백한 것처럼 아내도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고 그렇게 나는 믿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상대 입장, 상대 어떤 처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그가 의심하고 그가 지금 뭔가 좀 이제 의구심을 가진 그 내용이 맞다고. 그런데도 그 내용은 의식적으로 외면하잖아. 맞지?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되겠지만 어떤 거야? 자기 합리화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우리 부분은 숙명적으로 손발이 맞자는 점이 있죠. 절름발. 맞죠? 아까 불구적인 관계, 불균형적 관계를 계속 절름발이라는 표현으로 그지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적이에요. 자, 내가 아내랑 제 거동에 로직을, 논리를 붙일 이유는 없어. 그지? 변명 또는 뭐 이야기를 붙일 필요는 없어. 또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그죠?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으니까 이 비정상적 관계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수능하겠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아마 작게만 나와 있을 거야. 그지? 아내와 자신의 비정상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의 체념. 결국 수능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 뭐야? 문제 인식은 있으나 뭐 해결 어떤 의지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 전혀 없고 그냥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야? 합리화만 하고 있는 합리화. 맞지? 자, P 문제, S 해결. 자,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서로 오해가 있고, 그치? 그냥 이 불구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내가 금방 받았던 뭐야? 금방의 어떤 충격적 장면 때문에 지금만큼은 내가 돌아가는 게 맞나? 하는 그치?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자, 그럼 난 또 어디로 가나? 하는데, 자, 또 하고 정오의 사이렌. 자, 정오 사이렌 별표. 자, 아까 우리 전체 줄거리하고 외출 5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정오 사이렌이 바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그치? 저 각성하는 계기, 그치? 각성하는 시간. 자,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석거리는 거고, 이제 정오 쭉 올리니까, 그치? 점심시간 끝나고 사람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바쁘게. 그래서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같이 필요한 이 그가 불을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러니까, 이 송오로 사이렌을 계기로, 그치? 어때? 활력이 넘친다. 맞니?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다고? 나는 지금 아내가 이제 못 볼 거를 보고 와가지고, 그치? 서로의 관계를 지금 이제 불구적인 관계로 인정하면서 갈 곳도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마다 사람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나한테는 뭔가 뭐야? 각성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현란을 극한 정오입니다. 자,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간지럽고 이것도 우리 물결, 뭐가 돌아간다? 날개, 그치? 그래서 이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자, 이거 봐봐.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란 이 날개가 처음 돋아나는 거 OX.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치? 자, 예전에 날개가 났을 때 당연히 자신도 뭐 있었던 거야? 그 이전에, 그치? 자신의 이전의 삶에 자기도 뭐 열정 있고, 그치? 의지적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이전 삶을 다 잊고 현재는 좀 무기력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정오에, 그치? 사이렌을 듣고 그 이전에, 그치? 그래서 가졌다. 그치? 이 열정, 열망, 뭐 자유로움, 그치? 뭐 의지, 이런 것들을 다시 뭐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나에게도 저런 게 있었는데. 이해돼? 그래서, 자, 오늘은 없는 이 날개. 오늘 지금 없어. 하지만 점차 이제 간지러울까 날 것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씀의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듯 번뜩 즉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나. 그 지식인 되자마자 바로 무기력은 아니었을 거라고. 자기도 뭔가 이상 포부가 있고 그랬을 거라고. 그랬던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이, 그치? 내재되었던 그 이상의 모습이 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을, 자, 나는 걸음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하고, 날개야, 다시 돋아라. 그리고 날자.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자, 왼쪽에 우리 확대경 기린 두 번째 친구. 자, 날개가 되어 돋아라라는 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사내로서의 그치 주인공이 그 박제된 기능을 다 밑줄 별표 회복. 선생님 아까 박제란 뭐라고? 그 안에 내장 다 덜어내고 그치 다른 어떤 물질로 채워 넣어가지고 그냥 일종의 관상용의 그치 동물 그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 박제라는 것은 생기갖고 생명력이 없었단 말이지. 맞아? 그랬던 자신의 삶이 만약에 현재 무기력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날개가 돋아서 그치 실제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결국 뭘 얻게 되는 거야?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좌측에 다시 한 번 더 결국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희망. 자, 밑줄 치세요. 유폐되고
억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아를 회복, 그치? 또 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 요렇게도 봐야 된다. 오케이? 요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자, 요 이제 끝을 낼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좌측 상단에 제목으로 기억하기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날개는 흔히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작품에서 날개를 제목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억압된 자유가 있다는 걸 의미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억압된 자유란 바로 식민지적 현실과 근대의 사물화 현상에 의해 밑줄 분열되고 상실된 지식인의 자아였단 말이죠. 잃어버린. 그치? 그러니까 물론 조국을 위해서 그렇지 이상적 삶을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날개는 근대화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지식인이 밑줄 쳐라 현실 극복 의지, 그 다음에 자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이거 정리해 주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토론합시다. 토론. 자, 요거 자, 일단 토론 31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충 자료라고 해서 토론 개념하고 토론 논제 유형 설명 하나 있을 겁니다. 안 돼. 잠깐만, 내가 목소리를. 자, 311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충 자료서 토론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토론의 논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토론부터 내가 살짝 얘기하면 토론이란 우리가 자 하나의 어떤 주제에 그치? 자 또는 이건 논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서 그치? 뭐를 가르는 승패를 가르는 일종의 경쟁적 말하기를 우리는 토론이라고 해. 이때 토론의 주제를 이제 우리가 크게 유형 여기 311페이지 좌측 하단처럼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치? 사실 논제부터 같이 정책 논제 있는데 사실 논제는 true false야. 실제로 그치? 자, 있고 없고와 같은 그치? 참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논제를 사실 논제. 가치 논제는 말 그대로 이제 시비 판단입니다. 즉 옳은가 그른가. 되게 좀 상대적인 것이죠. 자, 다만 우리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논제는요 대부분은 정책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 자, 정책 논제란 어떤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정책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 법, 제도, 규칙, 그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도나 법이나 규칙과 관련하여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정책 논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 지문을 읽을 때 뒤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 논제가 지금 로봇에게도 이 세금을 물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세금이니까 결국 뭐야? 법이나 제도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정책 논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참거짓, 사실 논제, 옳은 그른지, 즉 시비 판단,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래요? 자, 그래서 312페이지에 일단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 여기서 말했지만은 자, 하나의 또 논제가 있으면 찬반 나눠 승패 가르는 경쟁적 말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왼쪽에 한번 보면은 그지? 자, 이 토론, 자, 이 핵심 강의에 로봇의 도입의 어떤 자, 이 여부에 대한 토론 논제와 토론 방식 나와 있는데 쌤이 토론 논제에다가 몇 가지 조건을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토론의 논제가 되려면은 저기 밑에 우리 그 수업 안내문하고 지금 나사 박혀 있고 두 줄 밑에 논제하고 로봇셀을 도입해야 된다 있지, 그렇지? 자, 그 옆에다가 또는 뭐 위에다가 이런 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자, 그 첫 번째. 일단 논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토론이 뭐라고 찬반으로 나눠서 승패 가른다고 했지. 근데 논제에서 약간 찬성 측을 좀 이제 약간 이제 가까운 또는 반대 측을 약간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논제라면은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로봇셀을 꼭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논제를 적으면 지민아
이건 네 찬성 측하고 반대 측에서 누구 쪽에 좀 가까운 문장 같아? 꼭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 찬성에 좀 가까운 어떤 센스란 말이야. 이런 꼭 같은 것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요 두 번째가 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토론의 논제는요, 뭐를 담고 있어야 된다? 변화 내용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토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어떤 제도가 있을 것이고, 그치? 우리는 그런 기존 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무언가를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존 제도에 뭐야? 반하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제는 우리가 지금 기존 제도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치?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치? 이야기여야 되기 때문에 변화 내용을 담은 것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 서영아, 기존 제도를 로봇에 도입하고 있다, OX? X, 그치? 요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행 제도는 세금 제도에서는 로봇세를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니? 이거 뭐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론을 지금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그지? 당연히 뭔가 변화 요구를, 그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변화 내용을 담은 논제가 설정돼야 되면서, 세 번째 조건으로는 그 문장은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이어야 된다. 긍정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나 못과 같은 부정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요 논제를 기존 제도 입장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아니나 못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평서문의 긍정문을 그치?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평서 긍정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 긍정은 파스티브의 긍정이 아니야. 부정표는 안 써서 긍정문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조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지? 특히나 두 번째. 그러니까, 자, 당연히 변화 내용을 담은 내용을 그치 바탕으로 논제가 설정되잖아. 그러면 수인아, 찬성 먼저 얘기할까? 반대 먼저 얘기할까? 그렇지. 변화 내용을 담은 그치 논제를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야 변화를 요구한 변화를 희망하는 바라는 찬성 쪽에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당연히 뒤에 이제 반대 나오고 그치? 상식이에요.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암기가 아니라. 알겠어?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 신문식 토론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뭐 순서가 조금 뭐 이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재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 순서가 딱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자, 32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24페이지. 그 6번이라고 해가지고 학습활동한 게 나와 있을 거야. 324페이지 찾았니? 6번에 있는 요 표에 따른 요 순서가 바로 뭐다? 여기 바로, 어디노? 난 없노? 교과서 220페이지 하는 거? 난 없네. 자, 어쨌든 여기 6번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는 여러분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입론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단계야. 아까 내가 누가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자, 찬성 쪽에서 먼저 얘기해야 된단 말이지. 쌤 이렇게 잘 적을게 알겠지? 자, 그럼 찬성 1에서 그지 먼저 자신들의 논리를 세웁니다. 근데 반대 신문이라는 게 바로 해당 직전에 그지 반대측 상대 측에서 얘기했던 것의 논리적 허점을 바로 꼬집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같은 숫자의 반대가 아니고 다른 숫자의 반대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쉬워. 요것만 첫 단추만 잘 깨면 이제 반대 신문 하면은 그 다음에 뭘 입론 기회를 줘요. 자 입론 기회를 준다. 입론이 아니고 그 다음 친구가 입론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아까 입론했던 찬성 1이 반대 2한테 깔렸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반대 1과 같은 그지 상대 측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반대 신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입론 바로 밑에 이제 반대 신문 넣으면 되는 거야. 입론 바로 밑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표에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교장 교사 없어서 쌤 정리해서 적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 신문 했고 이제 누구? 그렇지 이제 자 찬성의 반대 숫자 그치? 요 5번이 즉 찬성 2의 입론 단계가 될 것이고
맞아? 그럼 아까 내가 입론 다음에 반대신문 뒤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 찬성 2의 입론에 따른 반대신문은 반대 1이 할 겁니다. 맞죠? 그러지 우리 반대측에서 입론해야 될 마지막 사람 누구 있어? 반대 2가 입론하면 되잖아. 맞지? 자, 반대 2가 입론을 했더니 이제 누가? 그래, 그 직전에 입론했던 찬성 2가 반대 신문한다. 맞아?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자 반론은 반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위에 요거만 좀 1, 2번만 좀 조심하시면 입론 다음에는 바로 뭐시든가 반론 반대 신문 시켜줄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요 표는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고. 그치? 너희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쌤 뭐 물어본다 했어? 높임 표현할 때, 그치? 격식, 비격식, 등급으로 물어본다 했잖아. 하오, 그리고 고구려하고, 그치? 시지요. 그대로 나왔잖아, 그거. 내신은 그렇게, 이렇게 찌질하게 나온다고. 알겠어? 이런 요소들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312페이지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쌤이 논제의 어떤 조건하고, 그다음에 토론의 어떤 개념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의 순서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에 따른 어쨌든 간에 이 로봇세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 작은 글자 한번 보세요. 자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로봇을 쓰는 우리 기업에게 그죠? 너희들 세금 내라 라고 하는 제도가 로봇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측, 양측 두 명씩 짝을 지어 자 반대신문식 토론을 하는데 자, 어쨌든 뭐 자신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바로 오른쪽에 313페이지 다시 한번 더 별표 치고 한번 되어 있을 건데 반대신문식 토론의 개념과 절차에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란 어떤 논제를 두고 찬반 측이 뭐 한다고 각각의 그 입론 다음에 그치 반대신문으로서 이제 입론에서의 허점이라든지 근거의 어떤 이 부당함, 그지? 이런 것들을 자 반대 신문을 하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그렇지 다시 승부를 가리는 토론. 그래서 승부를 가린다라는 말 한 번 더 나왔는데 자 결국 토론이란 승패를 가리는 겁니다. 이제 승패를 가리는 경쟁력 말하기이기 때문에 승부를 가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승부를 가려주는 이 대상은 청중 또는 뭐 배심원 정도가 되겠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봐라 입론이라는 개념 다시 한 번 더 찬반 측이 각각의 논자와 관련해 자기 입장을 표명 이 논자가 자 논리할 때 그치 또는 논증할 때 그 논이에요. 그리고 입장은 세울 입자겠지 설립자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입장을 주장을 세우는 단계. 그죠? 이런 단계고, 그다음 반대 신문에서는 입론을 마친 토론자에 대해서 그지 뭐 한다고 깐다고.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자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그 입론의 내용을 검증하는 거란 말이지. 이때 검증이란 크게 뭐 내용상의 검증이 있을 것이고 자료상의 검증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내용상의 검증이란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니? 논증 과정에 오류가 없었나? 아니 A라는 주장을 하시고 A-라는 이유를 드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A-라는 이유는 A하고 어울리지 예를 들어서 반대심을 하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기도 하고 또는 A를 설명하시면서 A-이유와 A-라는 자료를 쓰셨는데요. 이 자료를 예를 들어가지고 출처가 지금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출처가 없다면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따져보는 단계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반론은 이제 입론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지닌 이제 강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자, 주장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치 마지막 어떤 요약 정리 과정을 반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요 두 번째 별표에 있는 쟁점과 필수적 별표 치세요. 본문은 오늘 못 읽겠네요. 목요일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책논제에서는 요 쟁점별 이 필수 쟁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쟁점이란 우리 쟁자 부딪힐 쟁자예요. 그치? 점은 지점이겠지, 그치? 포인트. 그러니까 부딪히는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정책논제는 그게 딱 뭐였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문제하고 자 사실 좀 생각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잡을게. 자, 해결 방안 및 적용 가능성. 그리고 효과와 이익 볼세스
비용 이렇게 조금 내가 상수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찬성층 옆에다가 너희는 뭘 요구하는 사람들? 변화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맞지? 그러니까 변화 요구한다라는 거 아까 논제 들어가 있던 로봇에 도입하자라는 입장이겠지? 그러면 자 오른쪽 반대측은 뭐라고 적을래? 수빈아,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현행 제도를 뭐하고자 하는 사람들? 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세트 딱 잡고 가보면 안 어렵다고 봐라. 그러면은 이 필수쟁점부 첫 번째로 문제 심각성을 들었을 때 찬성은 당연히 지금 변화, 현행 제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에는 새로운 어떤 제안으로서 그렇지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많다, 적다? 많다. 문제가 많다. 그지? 그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문제. 이렇게 간다. 맞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어쨌든 두 입장이 다릅니다만 해결 방안 적용 가능성은 당연히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됐을 때 그치? 받아들여졌을 때 문제는 자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찬성층이니까 이 문제를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해결하고 그죠?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만 오른쪽 반대측은 현행 유지에 대한 관점에서 아니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오히려 뭐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사회 혼란 같은 그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 해결도 안 되거니와 문제가 없으니까 실행도 불가능하거니와 하게 된다면 지금 뭐야 부작용 따위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또 예를 들면서 뭐 한다고 에이 너희가 제안하는 로봇에는 지금 제도 지금 현행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하기에 부적절해 라고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효과와 이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이 그치 받아들여진다면 효과 이익이 훨씬 더 커서 그치 그 위에 후생들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노동자들의 복지도도 좋아질 겁니다와 같은 그치 효과 비용이 효과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맞지? 요때 비용이란 도입을 했을 때의 어떤 이제 뭐 들어가는 재반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당연히 반대측에서는 아니야. 너희가 제안하는 그 제도를 도입해버리면은 지금 들어가는 돈은 막대한데 더 많은 돈과 그것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는 자 효과와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이 제도는 실행하고 그치 적용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 그럼 상식적으로 늘 딱 생각했을 때 찬성이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 반대는 유지하는 입장이니까 문제 있고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적용할 필요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방법 적용하면 효과 이익이 커서 그지 문제 해결 가능할 것이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괜히 해봤자 그지 불교부스럼 아니냐 돈이 많이 되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척척 떨어져 암기가 아니라고 이해가 돼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대신에 이런 것들 많은 또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뒤에 야생동물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에 또 이제 논증에서 또 주장 나오고 이유 나오고 근거 나오고 이거 또 그래요. 이것도 논증이거든요. 상대를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또는 배심원들을. 그렇게 또 논증으로 요 지금 필수 쟁점별로 각각의 이제 내가 간단히 여기 한개 가져올게. 이 논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몇 개를 찬성 3개, 반대 3개, 합의 6개의 논증을 봐야 돼요. 맞지? 그래서 각 이제 이 필수 쟁점별 찬성의 첫 번째 논증 구성은 뭐였고 반대측 세 번째 논증 구성은 뭐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밑에 뭐 쟁점별로 자 봐봐. 자, 우리 남학생 멘트 봐봐. 쟁점별로 논증 구성이라고 돼 있지. 맞지? 그러니까 쟁점별로 논증 구성하고 어떤 내용 들고 있고 어떤 근거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응 매칭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314페이지에 이제 잠깐만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필수 쟁점 중 문제와 관련된 논증 구성 예로 들어가지고 한 개 지금 아까 우리가 문제 1번에 따른 찬성과 지금 반대의 논증 구성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찬성 측, 그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근거를 또 뭐로 들었냐면, 우리나라 경우 1만 명당 작동 중인 로봇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뭐를 활용했다? 수치를 활용했네. 그치? 근거 같은 것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또 활용을 해서, 이유를 서포트하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논증 구성안입니다. 요게 그래서 1번, 즉, 1번 문제와 관련한 찬성의 논증 구조였고, 오른쪽에, 자, 반대측의 1번에 대한, 자, 논증 구성인데,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현행 유지해도 되니까. 자, 그 이유는, 자, 일자리 감소 원인은 로봇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야.
그지? 그리고, 자, 로봇이 지금 생겨났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이 인과성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로봇의 등장으로, 그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더군다나 일자리가 느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로봇의 등장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런 반대 사례들을 그치 이유로 들면서 자 밑에 역시 또 얘도 0.38% 뭐 늘어나기도 하고 그치? 하는 구체적 수치들을 들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시 또 자료, 이유 그리고 주장으로 그치 올라가는 논증 구조. 그래서 요걸 핵심 쟁점별로 그치 해야 되니까 합이 6개가 되는 겁니다. 그치? 요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읽으면서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315페이지는 목요일에 쌤하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먼저 했다 또는 안 했다 쳐도 목요일 수업도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읽어와 주시면 쌤하고 정리하기 더 빠를 것이고, 목요일에 토론 끝내고 일단은 이제 피동 먼저 나갑시다. 일단은 미생규장전이나 미스터방 친구들은 이제 그 모의고사 연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언제든 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진도를 먼저 마무리하자고. 오늘 한 것들 복습 잘하시고, 선생님 지금 오늘 그런 자료 있지, 그치? 꾸준하게 풀어야 된다. 10세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에 2세트씩 풀어야 됩니다. 그치? 뭐 이틀에 한 세트를 풀려면은 하루에 2세트고, 하루에 한 세트씩은 풀어야 열흘, 딱 10세트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